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시작부터 결론 말씀드리고 출발을 할게요. 지금 반등이 크게 나왔지만 마지막 하나의 하락이 남았으며 저는 청산을 각오한 롱트라이를 그 저점을 깬 부분에서 할 겁니다. 조만간 불장은 올 거라는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시황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스킵하셔서 뒷 구간부터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 코인장에 입문을 했을 때 나름 사회적으로 작지만 명성과 부를 어느 정도 쌓은 상태에서 입문을 했었어요. 10년 넘게 본업을 했었고 이때 열심히는 아니지만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코인판에서 거의 다 소멸을 당했었어요. 깡통을 찼었다는 얘기죠. 어제 하락장에서 저는 수익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 미친 하락을 보면서 제가 깡통 찼던 옛날 생각이 나다 보니까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손실을 보신 분 분명 많을 테고 그 와중에 가정이 흔들릴 정도의 데미지를 입으신 분들 또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요. 저는 제 커뮤니티에도 당부를 해요. 숏으로 취한 수익에 대해서는 너무 환희에 차지 마시라고. 누군가는 많이 잃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시장을 조기에 잘라내고 빨리 떠날 것인지 혹은 확실하게 할 거라면 이 아픈 경험을 꼭 양분 삼아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건지 이거를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꼭 두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제 경험담이겠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시 한 4억 5천 정도의 총 손실금 중에서 어제같이 빔성격으로 끝도 없는 하락을 경험하면서 잃었던 돈은 3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고 그 뒤에 이 본전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1억 5천 있던 게 거의 한 10번에 걸쳐서 나름 리스크 관리한다고 했죠. 10번에 나눠서 순차적으로 청산을 계속 이어가면서 잃었는데요. 말이 분할이지 이 10배로 고배를 쳤단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시절을 회상을 해보자면 아픈 단락이 뭐냐? 이 3억을 잃었던 그 어려운 장, 그때 잃었던 이 금액보다 이 뒤에 감정매매했던 이 돈 있죠? 이게 저에게 더 큰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이 1억 5천이란 돈이 초기 시드인 4억 5천에 비하면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돈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1억 5천이 쪼개지다 보면은 마지막에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거라도 관리를 잘했다면 이렇게 회복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결론은 단기의 회복을 바라다 보면 그거는 거꾸로 가는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 뒤에 다시 소액으로 각성을 해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고 1억 대회 상금도 타고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아픔 한번 안 겪고 졸업 가는 사람 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아침 조례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2교시 때는 이것과 관련된 마인드셋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6교시까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출발을 할게요. 영상 촬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찍네요. 시청 시간에 참고를 하세요. 1교시입니다. 저점 잡기. 저점을 잡는 방식에 대해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한번 했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숏 커버링과 두 번째 매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서 저점을 잡고자 하는 구간이 미리 계획이 돼 있다고 쳤을 때 캔들이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면 이 저점을 부근에 두고 앞전에 사전에 반등을 한번 주고 떨어지는 게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거 없이 캔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매집 찐저점이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파르게 내려온 캔들에서 이런 사전 반등도 없는데 롱트라이를 하는 것은 주로 바닥 잡기를 위한 거겠죠.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완전 패닉셀이 아니라면 주로 사전에 매집을 미리 해놓고 공포를 주고 가든가 가파르게 내려서 찍었지만 V자로 나오더라도 다시 이 바닥은 몇 번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리스크에서 멀어지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로 가볼게요.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끌고 와서 제가 이 차트는 추세 기반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같이 공유했던 소파동상 피보나치입니다. 저는 이런 수열 구간들을 다 짚어주면서 내려가는 캔들에서 이 수열을 신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13 값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786 1차 맥시멈 값이 도달하는 데서는 롱트라이를 한번 할 거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실천이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1.786 이 값을 볼게요. 이 캔들이 나온 게 오전 10시입니다.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주로 자는 시간이 제 톡방 분들과 밤새도록 차트를 같이 봐드리고 브리핑을 하다가 아침 7시 전후로 잠이 드는 편입니다. 오전에 주로 무빙이 크게 나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점심에 12시나 1시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이거는 못 잡았겠죠?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마 눈을 뜨고 있었어도 이거는 안 잡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선반등이 앞에 1도 없었거든요. 숏 커버링이 없다면 약간의 패턴이라도 그러면 이 저점이라고 예상했던 구간을 그냥 뚫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경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롱을 잡지 않은 거는
제 운인 걸 인정을 하고요. 다만 손절해서도 1% 선에서 자르긴 했을 겁니다. 반드시. 이 구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뒤에 나왔던 SR 플립을 보시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셨을 거고 저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2차 값으로 다이렉트로 내려갔죠. 그리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2.786 구간. 이렇게 해서 충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도 롱을 들어갔고 롱을 치고 숏을 치고 부분 익절을 하고 지금은 또 평단 근처에서 놀고 있지만 손절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 하방 수혈을 타고 있다고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2차 맥값이라고 하는 맥시멈 값.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로 3차 값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폐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매매창의 실현 수익과 평단을 보시면 인매매인지 아닌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인매매 한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대회 진행도들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WCTC, 게이트IO 세계대회 팀 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 분이 넘사라서 2등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빙엑스 240%로 커트라인 안정권입니다. 비트겟 315%로 커트라인 안정권입니다. 심지어 1등, 바이비트 111%로 150등 커트라인 안정권입니다. 대회가 이틀 남았거든요. 이렇게 대회 안정권에 계정들을 다 안착을 시키고 대회 수익금들을 인출을 해버렸습니다. 상금이 나중에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그걸로 저는 다시 대회 계정들을 매매를 시작을 할 거예요. 1교시를 마칠게요. 2교시 결핍 해소. 하루에 대리기사를 뛰면 10만원 정도의 돈이 벌릴 수 있겠죠. 일당으로. 대략 그러한 기준으로 내가 10만원 약 80불이라고 칠게요. 80불의 시드로 내가 충분한 기간을 안배해서 1년이면 52주입니다. 기간을 안배해서 이 금액을 바라봤을 때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네 손안에 남은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다. 이 마인드를 키우는 데는 이 자료가 큰 힘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횟수가 절대 많을 필요가 없고 일주일에 딱 2번을 매매하겠다. 정말 좋은 자리를 선별을 해서 그래서 10배로 1% 구간을 수익화를 하면 시드의 10%가 늘어난다는 건 아시죠? 계산을 해보시면 그걸 주에 2회 정도 하면은 수익률이 20%라는 거고 20%씩 일주일씩 복리로 쌓아 나갔을 때 52주가 되면 80불의 돈은 100만 불이 되어 있고 원화 환산 시 13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기간 안배를 하지 않고 당장 오늘의 매매에서 큰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달성 일자가 있죠. 내 페이스가 이 목표 수치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뒤로 빠질 가능성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빨리 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도감만 맞춰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드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졸업은 고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한되고 선별된 매매를 잘 찾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방생 개념 있죠. 먹을 것만 먹고 버리는 걸 중간 파동에선 계속 해야 돼요. 어쨌거나 카톡방을 오시면 이 엑셀들은 다 배포를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 받고 그냥 바로 나가셔도 좋아요.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냥 드리는 선물이니까. 2교시 마칠게요. 3교시 복리와 단리. 제가 방금 2교시 했던 이 자료는 복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마인드셋을 잡아주는 범주를 벗어나는 시드 크기가 된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아마도 안 되실 거예요. 방식을 바꾸시던지. 전 절대 정률 매매를 하지 말고 정액 매매를 하라고 합니다. 게이지를 땡겨가지고 내가 풀비중으로 진입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지 말란 얘기예요. 비트가 1비트면 1비트, 0.1비트면 0.1비트 혹은 2비트 이런 식으로 내가 익숙한 개수를 단리로 계속 n번 반복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손절 금액도 익절 금액도 익숙한 매매를 계속 하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은 결국 화를 불러옵니다.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3교시를 마칠게요. 4교시입니다. 볼린저 밴드 레그.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이탈해서 마감을 했죠. 현재 3일 차입니다. 볼린저 밴드 이론상 밴드 안에 캔들이 있는 확률이 95%고 약 5%만이 바깥에서 마감을 합니다. 이 레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통상 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째, 지속력은 분명 레그가 걸리지 않고 내려가는 게 더 길게 내려갑니다. 둘째, 근데 레그가 걸렸다는 것은 강하지만 캔들 본개수의 지속력은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셋째, 레그 진행 상태의 평균 지속 본개수는 3개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런 사례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3개 정도. 그 후에는 들어오는 경향이 많아요. 오늘 차트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경향성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넷째, 그럼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하락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단선이 캔들이 들어오더라도 각도가 살아있다면 캔들은 위에 있더라도 이 한도는 내려갑니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저점을 한번 이 밴드까지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5번째, 레그가 진행 중일 때는 이 하단선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6번째, 지금 형태와는 상관이 없지만 첫 레그봉이 이탈 마감을 하고 혹시나 다음 봉이 이러한 장악형으로 뜬다면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레그를 트랩으로 썼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레그에 대한 상식적 내용과 경향성을 전달하면서 4교시를 마칩니다. 내일 일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시고 데이터를 쌓으세요. 점심시간입니다. 생략을 할 테니까 6교시까지 꼭 들어주세요. 5교시입니다. 종합 관점. 차트 포인트는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반복 계생하세요. 자, 첫 번째 일봉 볼린저 밴드 하단 맞았고 저항을 받았죠. 여기가 뚫리면 57.6K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3시간봉 차트입니다. 빨간색 22MA 값이 현재 56.7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한번 찌르고 나면 뚫고 내린다고 봐야 됩니다. 깔끔하게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고 이런 식으로 뚫었다가 꼬리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6.7의 저항을 기대를 하기보단 방금 구간을 뚫게 되면 이까지 찌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야 되겠죠. 세 번째, 청산 히트맵입니다. 단기 3일짜리 스케일 기준으로 해서 57K 초반에 물량들이 대부분 쌓여 있고 57.5K 정도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이까지 가면 거의 다 해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장기 관점으로 제가 계속 예전부터 보고 있던 회귀 추세, 제가 신뢰를 한다는 부분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봅시다. 저는 이 중단 부분에서 트랩이 나와주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고요. 중단에서 트랩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이 상단을 뚫는 추진력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러한 빗각 추세 또한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 같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이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깨면, 트랩을 만들지 못하고 저항받고 내려온다면 저는 이것도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6K는 지켜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재산 걸고 여기서 롱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확대해서 월봉을 보시면 22MA 선이 아직까지 터치가 안 됐죠. 자, 그리고 21MA 선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는 얘는 절대 터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EMA 선 정도 밑으로 살짝 밀렸다가 결국 꼬리로 말아 올리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거라고 봅니다. 자, 일곱 번째, 다시 일봉으로 왔습니다. 어제 찍었던 저점의 가격을 봅시다. 정확하게 49,000달러를 찍었어요. 바이낸스 현물 차트 기준이고요. 저는 이거를 정수 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매수를 걸어놨던 물량이 상당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21년도, 22년도 차트를 가보시면 그때까지는 유의미한 저점과 고점들이 이런 뚜렷한 정수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컨텐츠로 한번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정수가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이 가격을 훼손시켜서 이런 매수의 흔적을 지우듯이 해놓고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오히려 이걸 깰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요새는 본다는 거죠.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저점은 훼손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 46K를 크게 깨지 않는 선까지만 롱을 받아볼 겁니다. 혹시나 제 시나리오가 모두 다 틀리고 45K마저 무너뜨린다면 전 음모론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이 악의적으로 차트를 다 으깨 밟고 바닥을 붙여서 전 세계 비트코인을 현물로 다 쓸어 담고 그걸 추후에 자기들의 부채 상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 치더라도 저 또한 시도해볼 만한 일일 것 같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확률을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47K를 얘기할 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댓글로. 아니 뭐 ETF가 그렇게 많이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고 하는데 걔들이 가격을 왜 떨어져? 이거 뭡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분석 자체가. 하고자 하면 다 합니다. 결국 내려오잖아요. 어쨌거나 46K, 47K 사이에서 롱을 받을 건데 45K를 깨고 내려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제 하나의 계정, 분산 시드죠. 그 시드는 청산에 가깝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런 일을 대비해서 충분한 출금을 해둔 거고 이거 깨지면 그땐 또 욕 한번 먹고 플랜 B로 가는 겁니다. 보기실을 마칠게요. 6교시 시드 관리론입니다. 중요해요. 유튜브에 서장코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원래 운영하던 채널 1억 대회를 우승하고 나서 개설한 서장코인이라는 채널이 이겁니다. 동영상을 들어가 보실게요. 이 당시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전혀 마케팅적인 재미 요소들을 하나도 넣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했죠. 초기에 시황 영상을 운영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근본적으로 이게 무의미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독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매매에 있어서 갖추어야 되는 이런 철학,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타점을 잘 잡는 게 절대 성공의 정답지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남의 관점 따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많은 내용들을 이 채널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편 제작하는데 무려 대본 쓴 데만 일주일씩 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담기 시작했는데 네, 망했죠.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스피커에 볼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그때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지금은 구독자 4만 정도가 된 제가 알고 지내는 인플루언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당시 저보고 형님 유명해지신 다음에 똥을 싸십시오. 그래야 똥을 싸도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극단적인 채널명과 극단적 마케팅, 썸네일, 제목 관련해서 매일같이 욕을 먹지만 개같이 트래픽을 받아서 종국에 제가 하고 싶은 건 제 목소리를 키우는 거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더 유익한 내용을 많이 다룰 수 있다는 독한 마음을 품고 채널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키워드 관련해서 욕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와버렸거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차단을 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아직 성장 초입 단계고 아직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구독자 2만이 되면은 당장 라이브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구독 아직
아직 안 눌러놓으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이 대부분 내용들이 튼실해서 한번 보신 분들은 거의 다 구독을 잘 눌러주시긴 하세요. 성장에 대단히 빠른 축에도 속하고요. 힘을 조금만 더 실어주세요. 저는 누구보다 유튜브에 간절합니다. 자, 어쨌거나 돌아와서 서장코인 채널에 이 시드 관리론이라는 1강 영상은 헌터단 특전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비공개 영상인데요. 장이 많이 어렵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 계실까 해서 당분간은 이거를 공개로 해놓겠습니다. 보시면은 좋은 내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결핍 시리즈가 있어요. 1편부터 2편, 3편, 4편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볼만 하실 겁니다. 이 채널은 버렸지만 내용은 버리고 싶지가 않네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서 5교시에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잡았다 싶으면 업로드 주기와 관련이 없이 커뮤니티든 영상이든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가시는 길에 좋아요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게 수고하셨습니다.